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. 가난했고 무뚝뚝했고 표현이 서툴렀죠. 어린 시절 친구들 아버지는 학교 운동회에 와서 사진도 찍고 함께 도시락도 먹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. 아빠, 오늘 운동회인데 오실 거예요? 일이 있어서 못 가. 그게 전부였습니다.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건 낡은 지갑과 오래된 통장 하나였습니다. 아버지의 장례는 조용했습니다.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. 평생 말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.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낡은 가죽 지갑, 해진 손수건, 그리고 통장 한 장. 국민은행이라고 적힌 20년은 된 듯한 오래된 통장이었어요. 이게 뭐지?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. 마치 아버지가 수없이 만지작거린 흔적 같았어요. 통장을 펼쳤습니다. 첫 페이지. 입금 내역 5만 원 1998년 3월 15일. 출금 내역 4만 7천 원 1998년 3월 20일. 입금 내역 3만 원 1998년 4월 10일. 출금 내역 2만 8,500원. 아버지의 통장은 단 한 번도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. 대부분 5만 원 이하. 어떤 달은 만 원도 채 안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.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.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. 아버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죠.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. 여름엔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시고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진 채로 집에 들어오셨어요.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. 아빠 힘드시죠? 괜찮다. 그게 다였습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.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했죠. 준비물 목록엔 도시락, 돗자리, 간식 5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종이를 아버지한테 드렸어요. 아버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보셨습니다. 그래, 알았다. 소풍 당일 아침,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은 김치볶음밥 하나뿐이었어요. 간식도 없었고 돗자리도 없었죠. 친구들은 예쁜 도시락과 과자를 가져왔고 저는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. 창피했어요.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할까?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.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어요. 잔액 2,560원. 이게 전부구나. 허무했습니다. 결국 우리한텐 남는 게 빚뿐이구나.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통장을 닫으려는 순간 통장 표지 안쪽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. 비밀번호 102호.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. 10월 25일. 그건 제 생일이었습니다.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. 아버지는 평생 제 생일을 챙겨주신 적이 없었거든요. 생일 케이크도 선물도 심지어 생일 축하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. 제 생일을. 그것도 20년 넘게 사용하신 통장의 비밀번호로. 손이 떨렸습니다. 통장을 다시 펼쳤어요. 그리고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. 1998년 10월 23일 입금 5만 원. 1998년 10월 24일 출금 4만 8천 원. 제 생일 이틀 전에 돈을 넣으시고 하루 전에 거의 다 빼셨어요. 1999년 10월 22일 입금 6만 원. 1999년 10월 24일 출금 5만 8천 원. 2000년 10월 20일 입금 7만 원. 2000년 10월 24일 출금 6만 5천 원. 매년 제 생일 며칠 전이면 아버지는 돈을 넣으셨고 생일 즈음에 거의 다 출금하셨던 거예요.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. 제 생일 때마다 몰래 떡을 사오셨던 거예요. 이거 공사판에서 남은 거니까 먹어.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. 저는 그게 정말 공사판에서 남은 거라고 믿었어요.
하지만 아니었습니다.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제 생일을 위해 사오신 거였던 거예요. 저는 통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. 그제야 떠올랐어요.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이. 밥은 먹고 다니냐? 춥지 않게 입어라. 길 조심해서 가라. 그 짧은 말들 속에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죠.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. 가난해서 큰 선물을 할 수 없었을 뿐이고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뿐이었죠.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.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.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. 열어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. 아빠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카드도 있었고 중학교 때 받은 상장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. 저는 아버지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아버지는 다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. 마치 보물처럼. 아버지, 당신은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거죠.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.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.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.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 편지를 써두셨던 거예요. 아들아,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없겠지. 아빠는 평생 말이 없었어.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. 하지만 아빠는 매일매일 내 생각을 했단다. 오늘 밥은 먹었을까? 힘든 일은 없을까?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? 아빠가 남긴 건 많지 않아. 통장엔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. 하지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널 사랑했던 마음뿐이야. 그 통장 비밀번호 기억하니? 내 생일이야. 아빠한텐 내가 태어난 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. 아빠는 가난했지만 너 하나만큼은 부자처럼 키우고 싶었어. 그게 아빠의 전부였단다. 미안하구나, 아들아. 그리고 고맙다.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. 아버지, 이제야 알았어요.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.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였던 우리 아버지. 이제야 알겠어요. 당신의 숫자 하나하나가 사랑이었다는 걸. 통장 잔액은 2,560원이었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. 그건 평생을 담은 마음이었습니다. 가끔은 통장보다 마음의 잔고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배웠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. 사랑해요. 고마워요.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보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